안녕하세요. 자유와 산입니다. 등산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등산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등산복은 평소에 입던 운동복을 입으면 될 것 같고, 배낭은 집에 있는 색을 매면 될 것 같은데, 신발은 운동화를 신어도 괜찮을까? 등산화가 꼭 필요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신고 다니는 등산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산행을 할 때 등산화를 신어야 하는 이유와 구입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작 등산화를 구입하려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로우컷, 미드컷, 하이컷, 경등산화, 중등산화, 리치화는 또 뭔가? 상당히 많은 종류의 등산화가 있는데요. 등산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면 익숙한 용어겠지만, 이제 막 등산을 시작하고 등산화를 처음 구입하려고 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등산화를 사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럴 때 추천드릴 수 있는 등산화가 바로 캠프라인 산티아고입니다. 광고가 아니고요. 이 등산화는 저희 둘이 2년 이상 신었고 최소 30번 이상의 산행을 했을 겁니다. 산티아고는 미드컷 모양의 경등산화고요. 저희는 봄에서 늦가을까지 산티아고를 신고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등산화를 신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끄러지지 않는 접지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악산, 북한산, 월악산 등 많은 산들이 바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위로 된 능선을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접지력이 좋아야 하는데, 캠프라인은 이런 한국 지형에 맞게 리치 엣지라는 아웃솔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리치 엣지는 캠프라인에서 자체 개발한 아웃솔인데 암릉에서 탁월한 접지력을 보여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악산 천하대를 다녀왔을 때도 산티아고를 신고 등반을 했는데, 한 군데 조금 고전하긴 했지만 전 구간 무리 없이 등반할 수 있었고요. 그만큼 바위에 대한 접지력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리치 엣지 아웃솔이 눈길에서는 조금 미끄럽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등산화를 신어야 하는 이유는 특히 발목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아웃솔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미끄러지지 않는다면 발목에 부하가 걸릴 이유가 없으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급한 등산로를 따라 하산하다 보면 아무리 접지력이 좋아도 미끄러질 수 있고, 울퉁불퉁한 돌길을 밟으며 하산하다 보면 발목이 꺾이기도 하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발목이 없는 리치화를 주로 신었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그런가 로우컷을 신어도 발목에 무리가 없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로우컷을 신고 산행을 하면 발목이 많이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등산화를 사시려면 발목을 꽉 잡아줄 수 있는 미드컷 이상의 등산화를 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출시되는 발목이 없는 로우컷 등산화는 주로 보아 시스템, 즉 다이얼처럼 돌돌 돌려서 신발끈을 조이게 만드는데, 이게 신고 벗기는 참 편한데 걸으면서 조임이 느슨해지고 신발끈처럼 꽉 조여지지 않아서 로우컷을 사시더라도 신발끈으로 묶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님이 처음 등산을 시작할 때 사실 저러고 몇 번 하다 말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등산화를 살 때 많이 관여를 안 하고 원하는 브랜드에서 적당한 가격대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주문한 건 끈으로 묶을 것과 발목을 잡아줄 수 있는 미드컷 이 두 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등산화를 신어야 하는 이유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돌뿌리에 차이고 나무 뿌리에 걸리고 발목이 끼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순환을 겪게 됩니다. 특히 하산 시에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발이 신발 앞부분에 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돌뿌리를 차기라도 하면 발가락이 무척 아픕니다. 등산화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외피가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서 그나마 많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외피가 통기성 있는 메쉬로 되어 있지만 가죽을 덧대어서 외부 충격에 강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토캡을 고무로 덧대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산행 시에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수 기능인데요. 운동화는 방수 기능이 거의 없는 데 비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등산화는 고어텍스를 이용한 방수 기능을 갖추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등산화는 방수 기능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설산을 걸으면서 눈이 녹아 습기가 내부까지 침투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물웅덩이에 빠질 수 있고 작은 개울을 건널 때도 있고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등산화 안쪽이 젖게 되면 걷는데 불편하기도 하지만 꿉꿉해서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하계용 등산화가 방수 기능이 필수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방수가 되면 조금 더 쾌적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등산화를 신어야 하는 이유를 찾자면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4가지 말씀드렸고요. 현재 사용 중인 캠프라인의 산티아고가 이런 기준에 부합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만족하고 산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화는 단점이 없을까요? 요즘에는 젊은 감성에 맞춰서 예쁘게 디자인된 등산화도 많이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등산화는 투박한 디자인입니다. 색상도 검은색과 갈색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게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산티아고를 신고 한겨울 설악산, 대청봉을 가신다면 동상에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겨울엔 중등산화를 신어야 되는데요.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유명한 외국 메이커는 40에서 50만 원 호가하기도 하고 국내 브랜드인 캠프라인도 최상급 모델인 마나슬루는 3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캠프라인 블랙스톰은 중등산화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인 20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스톰으로 강한 한파에 견딜 수 있을까요? 저희의 경우만 생각하면 케바케입니다. 저는 양말 2켤레 신고 산행하면 웬만한 추위는 괜찮았습니다. 작년에도 한겨울 설산을 많이 다녔는데 무난했고요. 자유님은 수족냉증이 있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등산화 안쪽에 핫팩을 하나 넣고 다녔는데 100% 괜찮다고 할 수는 없어도 동상이 걸리거나 발이 아파서 중도에 하산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은 모든 캠프라인 제품에 적용되는 리치 엣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겨울 설산에 약점이 있지만 눈길에서는 아이젠을 착용하게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산화를 구입할 때 평소에 신는 신발 사이즈보다 5mm 정도 크게 구입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는 양말을 2켤레씩 신고 핫팩도 넣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하고요. 여름이라 해도 오래 산행을 하다 보면 발이 붓게 되는데 발에 딱 맞는 등산화를 신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지고 발가락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화를 구입하실 때는 매장에 직접 가셔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면서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유님이 등산을 계속 할 것 같아서 제대로 된 등산화를 사러 종로에 갔었습니다. 마침 자유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등산화가 있었고 그런데 사이즈가 딱 맞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사지 마라. 매장의 사장님도 아닌 것 같다. 사지 마라. 자유님은 아니다. 난 이걸 평생 신어서 뽕을 뽑을 거다.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겨울에 몇 번 신고 산행을 했는데 딱 맞으니까 발이 너무 시린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산하면서 발이 앞으로 쏠리니까 발톱도 아프고 결국 엄지발톱 2개 뽑고 당근했습니다. 등산화는 산행 스타일에 따라 선택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막 등산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막상 등산을 시작했지만 계속 하게 될지 지금은 동네 산만 다니지만 언젠간 나도 지리산이나 설악산에서 멋있는 사진을 찍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등산을 하기 위해서 등산화를 사는 것도 선뜻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등산화가 바로 캠프라인의 산티아고와 블랙스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 브랜드라 한국인의 족형에 맞고 국내 산악지형에 맞게 설계되어 당일 산행이나 1박 2일 산행에도 전천후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 지인이나 아니면 제 동생이 등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등산화를 사면 좋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산티아고를 추천할 거예요. 제가 이제 저렴한 8, 9만 원짜리 등산화부터 이제 40만 원짜리 등산화까지 여러 켤레를 좀 신어봤었거든요. 물론 그 비싼 등산화가 산티아고보다 착용감이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가격이나 아니면 접근성이나 AS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처음 등산을 입문하시는 분께 추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등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등산화로 한겨울만 아니라면 동네 뒷산부터 설악산, 지리산, 뭐 1박 2일 종주까지 모든 거를 아우를 수 있는 등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모두 주관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